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평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툼레이더 스위트 노벤버님께서 알리시아 비칸델의 툼레이더 초급 과정 도전기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뭐 영화도 망한 것 같고요. 50만 조금 안 나왔어요 아직. 진짜. 네, 영화도 망한 것 같고 저희 에피도 망했습니다. 우리 에피소드도 망해. 네,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8개월 만에 충격적인. 처음으로 영화 부문 1위를 뺏기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알리시아 비칸데르를 다룬 날이군요. 뭐 저의 사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사과드리면서. 그 알리시아는 무슨 죄야, 그죠? 뭐 열심히 뛰어다니긴 하셨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망했어요. 야, 우리가 영화 1위가 아닌 걸 가지고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 그렇게 오래됐나 싶었는데 8개월 동안 1위를. 그럼요. 그럼. 거의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네. 처음으로 영화 부문에서 시네타운 19이 다시 한번 하루 반짝 네. 1위를 탈환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생기네.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건데 1위가 뺏기는 날도 있다 그러면 뺏기면 또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황대리. 뺏겨도 돼. 괜찮아.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말해봐봐. 마케팅의 관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비염약을 많이 먹고 와야 아주 환절기라.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비염약을 먹으면 더 이렇게 몸살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네. 3빌보드 오늘 해드리는데 3빌보드 말고 다른 영화들도 이제 조금하게 괜찮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비수기라서. 스팀팩 쓰겠다는 거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 좀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영화들도 목요일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영화를 가지고 이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드렸던 거 말고 오늘은 1부 2부로 쭉 털어가지고 네네. 전반부에는 스포일러가 없이 소개를 해드리고 네. 2부에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으로 오늘은 3빌보드를 다루고 네. 목요일날은 다른 영화를 다루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왔어. 네. 영화 밖에 1위. 보여주고 왔어. 아니 이미 다시 1위는 올라왔어. 그래? 에이, 그럼 뭐. 1위 하려면 그런 거예요. 그 인피니티 워 예고편 감상평. 뭐 그런 거. 이거 좀 많이 하더만. 그래. 그거 하면 좋아할 거야. 네. 자, 3빌보드 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올리브트리님께서 자욱한 분노를 견디는 힘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빌보드 차트님. 3빌보드를 본 빌보드 차트님. 엄마는 강하다. 딸을 잃은 엄마는 더욱더 강하다. 후덜덜. 아쉬운 점 없음. 야, 저는 5월의 공주님. 너무 뻔하지 않은 복수극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뻔하지 않은 결말. 뭐 하여튼 좋은 평들이 많고 평론가들 평도 뭐 굉장히 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해드릴 텐데 약간 제가 어그로를 담당할 것 같은 느낌이. 그럴 수 있지. 네. 네. 일단 선물부터 드리고 네. 오늘은 1, 2부로 나눠서 해드리니까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툰레이더 안 보는데 우리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는 칼로리 대비 맛없음님.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처에서 더치커피 받으실 분. 3빌보드 보고 평 남겨주신 아그네스님. 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최악이네요. 칼로리 대비 맛없음. 진짜 빡친다. 진짜, 그렇지? 칼로리 대비 맛이 없다. 그럼 진짜 최악의 음식이네.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데 맛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툼레이더 안 보는데 도움이 됐다고. 툼레이더가 약간 그런 맥락으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영화 3빌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화 3빌보드 얘기할 건데요. 저희가 30일 날 공개 방송 하는데 많이 와주세요. 빌리 엘리엇 방송하고요. 네. 그리고 문정희 배우와 함께 2부에는 저희가 이렇게 관객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하니까 오셔서 영화도 같이 보시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싼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30일 된지 안 된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회사원인 우리 황 대리가 최대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해보고 네. 뭐 내부 사정 때문에 안 되면 저희 뭐 김 선생하고 하든지 이렇게 꾸며드릴 테니까 네. 뭐 막내라 이해합니다. 그래요. 대리니까. 대학로라 그랬죠? 대학로죠. 그래. 내가 과장만 됐어, 너. 최연소 임원 언제 되는 거야? 과장도 못 따라하는데 무슨. 그래. 네, 아니, 알겠어요. 뭐 이거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황 대리가 안 되면 최대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안 네. 되면 뭐 김 선생하고 같이 하니까
뭐 그날의 주인공은 문정희 씨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쩌리로 가만히 있어야지. 네. 자, 그렇습니다. 3빌보드 일단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s the law on what you can and cannot say on a billboard? I guess your Angela Hayes' mother. That's right. 무참히 살해당한 딸. 하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사건. 엄마 밀드레드는 사건이 그대로 묻힐까 걱정하다 도로변 대형 광고판 3개에 도발적인 3줄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는 지역 뉴스에 나올 만큼 신선한 반응을 끌었고 이 마을에 존경받는 경찰서장 윌러비가 믿을 수 없는 경찰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바라는 경찰들과 이웃 주민들은 그녀를 멀리하고 타박하기 시작하죠.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밀드레드. 범인을 잡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상처와 편견, 차별과 폭력을 담아낸 영화 3빌보드입니다. 네. 네. 자, 한마디 종평. 황대리부터 해볼까요? 야, 이 기가 막혀. 내가 준비해왔을 때는 눈빛 딱 보고 딱 나부터 시켜. 그럼. 나는 눈을 피하거든. 서로 피하다, 서로 마주치는 사람한테. 뭔지 알아. 야, 방송하더니만 양말이 이건가. 아유, 프로야. 그 준비한 거 읽어봐. 자, 준비해온 거. 근데 준비해오면 재미없더라고. 네. 하자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드라마. 하자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드라마. 죄송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왜 준비해온 거야? 그게 뭐야.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더 게으르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배 감독님은요? 세게. 봐야 할 것을 직시하는데 쓸 시간을 다른 데 쓴 것 같다. 오. 야, 지금 토니 에드만. 평론가들의 평이 4개 밑으로 없거든요, 별이. 아, 그래? 네, 4개 밑으로 없어요. 야, 오늘 토니 이거. 에드만. 오늘. 잘 부탁해요. 요즘 방송이 좀 저조하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근데 뭐 저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평론가들의 평이 이렇게 모두 상한가를 찍으면 저는 삐뚤어지기 때문에 네. 제 한마디 총평은 잘 만든 불쾌한 영화. 세다. 오늘 나만 살겠네. 전 영화 보고 되게 싫었어요. 그러면 이번 지금 1부는 스포일러 없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 스포일러를 한번 해볼까요? 3빌보드가 족같았대요. 우리 김프로가 3빌보드가 그랬답니다. 아니 뭐 이제 그 평론가들의 평이 높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공정이 하자가 없다. 매우 잘 만들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야 굉장히 이야기의 구조나 배우들의 연기나 감독의 연출이나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훌륭하다 하는 게 평론가들의 평이 이제 막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 정도 이상의 수준을 받는 영화는 다 그렇게 이제 만듦새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듦새가 훌륭하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훌륭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되게 불쾌하고 재미없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듦새는 다소 모자라더라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당당하고 파워풀하게 찍었다라고 해서 이제 좋은 평을 받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 영화들은 다소 재미는 없지만 감동은 있네.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근데 이 영화는 이쪽 저쪽 다 그냥 뭐 좋게 평가하기 좋은 정도의 선을 딱 맞춘 영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3개 반에서 4개로 넘어가기 딱 좋은 장르? 평가를 하기에. 그렇죠. 네. 그런 장르의 영화가 아닌가. 사실 평론을 업으로 하는데 이 영화를 두고 뭐 혹평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 네. 뭐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야, 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아유, 고생하십시오. 아, 근데 분명히 이 영화를 보고 네. 막 극찬을 하시는 분들 포인트도 알겠고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보고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밋밋하고 재미없고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시원하게 그래요. 편 들고 그럼. 욕 먹고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네.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영화의 기본 정보를 황 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시고. 안전한 말부터 먼저 합시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3빌보드. 원제는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주리. 네. 제가 발음이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죠.
한국식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 이게 풀네임인 것 같고, 뭐 에빙이라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에빙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 이렇게 한번 거칠게 해석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작년 11월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3월 15일 날 개봉했습니다. 러닝타임은 115분 15세 관람가지만 미국에서는 1000불입니다. 이게 아마 언어가 워낙 세서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고, 감독은 마틴 맥도나, 주연은 프란시스 맥도맨드, 우디 헤럴슨, 샘 로겔, 피터 딩클리지 되겠습니다. 조연 중에 굉장히 요즘 반가운 얼굴이 한 명 있는데 케일럽 랜드리 존스라는 백인. 켈럽 랜드리 존스. 네, 제가 이 배우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루카스 헤지스라고 아들로 나온 이 배우도 어디서 봤지 했다가 보니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요 어린 소년에서 이제 성년으로 얘가 딱 맨체스터 넘어가는 바이 더 시 아들인가? 루카스 헤지스.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네. 루카스 헤지스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맞아, 아들이고. 맞아, 조카지, 맞아, 조카. 맞아, 맞아. 아, 조카. 네, 그 그쵸. 아들이 아니라. 조카. 그리고 케일럽 랜드리 존스라는 이 친구는 요즘 이제 뭐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아메리칸 메이드 뭐 이런 영화에서 눈에 띄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유명한 영화로는 엑스맨 퍼스트 어벤져였나 거기서 잠깐 단역으로 물 속에서 호흡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뭘로 나왔죠? 광고판 그 그 사장님. 사장이죠. 아, 사장님. 네. 요 두 배우는 한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저는 에비 코나 씨가. 에비 코나시. 에비 코니 씨가. 아,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젊은 전 남편의 새로운 약혼녀 뭐 연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로보캅이라요, 로보캅. 아, 이번 새로 리메이크 됐던 2014년 로보캅의 부인으로 나오는데 그렇구나. 매우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혹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장에 비해서 너무 어려 보이더라. 그러게. 리미트리스라는 영화에도 한번 나왔어요. 아, 그렇지. 네, 그러게. 이런 배우들한테 눈이 자꾸 가더라. 네. 나는 사마라 위빙, 그건 누구지? 맥도맨드 전 남편의 19살 와이프. 네. 사마라 웨빙. 다들. 이 영화는 뭐, 기본적으로 황대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굉장히 멋진 수상성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 네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했듯이 여자 주인공인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이번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 받았고, 네. 조엘 코엔의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샘 로겔은 딕슨으로 나와서 또 샘 로겔도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는데, 네네. 저는 처음 봤을 때 샘 로겔이 게리 올드만을 닮았더라고요. 저는 게리 올드만을 그래요? 닮았다고? 살찐 게리 올드만 느낌이라 가지고 이 양반이 기존드만 젊을 때? 글쎄, 그래요? 그래. 나는 그랬다고. 그래. 흑인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뭐, 우리가 흑인들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제작비는 1,500만 달러 싸게 찍었습니다. 170억 원 정도. 네네. 근데 수익이 1억 4,470만 불. 야, 대박이다. 1,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네. 오스카에 뭐 작품상 후보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후보로 오른 영화들이 뭐 쉐이브 오브 워터 상 받은 것도 그렇고 후보에 오르는 영화도 그렇고 블록버스터가 아니잖아요. 네. 좀 싸게 찍은 영화들이 이제 작품상에 후보로 올라가고 네. 또 흥행에도 엄청 성공하는 이런 모습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보면서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09개 스크린 현재까지 3만 명 봤습니다.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네. 뭐 이거 뭐 이 영화관들이 이 영화 너무 안 트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기사도 난 걸 찾아보니 애초부터 그 DCP라고 하잖아요. 영화 원소스를 네. 많이 찍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느낌으로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식으로 뭐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런 배경도 있고 지금까지 3만 명 본 영화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은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인데 1970년생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이미. 제2의 퀸틴 타란티노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된 영화가 킬러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2008년작. 2008년. 킬러들의 도시가 출연진들이 좀 장난 아니에요. 콜린 파렐, 랄프 파인즈, 그리고 브렌단 글리스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분 누구지? 보면 아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액션 누아르 한 편을 찍은 다음에 이거 제2의 타란티노다. 이런 극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찍은 게 이제 또 수많은 유명한 배우들을 데리고 세븐 사이코패스라는 영화를 찍었고, 세븐 사이코패스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찍은 것이 이제 굉장히 저예산 영화에 속하는 3빌보드를 감독, 각본, 제작까지 도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상을 또 각본을 휩쓸었죠. 그 세 개 다 뭐 각본을 썼고 네. 단편까지 식스 슈터라는 2005년작까지 하면 4개를 다 본인이 각본을 써가지고 감독을 했는데 맞습니다. 다 뭐 여기저기 상을 휩쓸었죠. 네,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영화계를 데뷔하기 전에는 이미 연극계에서는 뭐 천재란 소리를 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로드웨이 작품 올린 건 뭐 두말할 거 없고 가장 장기를 보이는 게 이제 극본을 직접 쓰는 네, 그런 능력이 탁월한 그런 감독인데 영화로 넘어와서도 좋은 결과물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유견발 권총이라고 우리나라 단편 제목은 이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던데 이미 영화 쪽으로 처음 넘어와가지고 첫 커리어가 아카데미 단편 영화상 그렇죠. 네. 받고 시작한 양반이라. 단편 다큐멘터리상. 네. 좀 친해. 좀 하는 애야. 얘가 이 동네 통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3빌보드로 이제 주목을 또 다시 받아서, 작품 수 있는 영화들 얘가 이제 또 만들 수 있구나. 네. 그런 증명을 한 영화죠. 그래서 이번 오스카의 수상은 여우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인데 네. 후보로 올랐던 건 이제 작품상, 나무조연상, 음악상, 각본상, 편집상 등이 이제 후보로 올랐거든요. 네. 주요하게 이제 수상할 걸로 예상했던 이제 각본상이 겟 아웃에게 돌아가면서 인해가지고 조금 긴가민가 뭐 3빌보드에 줘도 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흑인 작품 그쵸. 뭐 쿼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뭐 어떤 게 받아도 뭐 그럼요. 각본에 있어서는 뭐 훌륭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골든글로브에서는 상을 많이 받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봤거든요. 저희 같이 있는 작가님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이 또 너무 재밌다는 거야. 네. 보고 오, 너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네. 새벽에 전화할 뻔했어. 죽여버린다고 내가. 네. 아니 꼭 이런 영화를 데리고 가서 봤단 말이에요. 어. 가서 봐야 된단다. 너무 재밌다 한단다. 누굴 데려가서 봐? 처제를 데려가서 봤지.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제가. 그랬군요. 근데 제가 처제를 이렇게 같이 가서 보자고 한 영화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말아먹었어요. 그래요. 다 힘든 영화를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해 죽겠네. 처제 데리고 갈 땐 저도 같이 데려가요. 그래야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럴까? 뭐가 더 위험한지 모르겠네. 안전하게 나를 데려가는 거. 그래. 아니면 처제랑 나랑 보내든가. 약을 먹고 오는 게. 네. 자, 평론가들 평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 다 4개 이상입니다. 네. 우리 평식이 오빠 4개 주셨고, 마성의 스토리텔링과 연기, 김혜리 씨가 4개,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서커펀치, 아수라장 바닥에서 찾은 한 줌의 품위, 임수연 씨 4개, 끌어오르기 쉬운 소재를 끌어안고도 차갑고 이성적이다. 장영엽 씨 4개, 가만히 있으려던 그들에 대한 엄마의 역습, 이용철 씨 4개 반, 이건 파고의 거울인가, 김현수 씨 4개 반, 속죄의 끝을 본다. 네. 하나같이. 네. 뭐, 다른 평론가들도 다 4개 이상 주면서. 우리 그리고 소금왕이 4개 줘가지고 지금 많이 당했어 난 지금 많이 당한 상태야. 네. 이제 소금왕 얘기도 못 믿겠어. 네. 평식 오빠가 4개 줬다 그래서 저는 정말 뒤도 안 보고 그냥 골랐거든요. 네. 그리고 막 또 여름 작가 좋다고 막 난리지 막 이래가지고 가서 봤다가 그렇죠. 이 소금왕이 전화번호를 뒤질 뻔했어요. 뭐 저같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제가 그분들을 대변해서 어그로를 한번 끌 테니까. 그래요. 좋게 보신 분들은 뭐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평론가들 평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영화랑 상관없다. 그들의 말이. 전 그냥 그래요? 이렇게 못 받고 싶습니다. 이야, 네. 센데. 네. 마치 이 영화 아이디어를 처음 듣고 평한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이러거든요. 초고를 보고, 이야, 좋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초고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잘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초고는 다 안 적혀 있어. 야마라고 하지, 뭐는 있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상상한 거야. 내가 더 깊게 파준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 삶의 어떤 의미까지 내가 넣어줬어. 로그라인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구나. 우와, 이거 진짜 좋다고. 근데 그건 초고야. 우리는 만들어진 영화를 봐야 되잖아. 네. 초고가 좋았다는 말은 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초고로 찍은 영화는 없습니다. 무조건 고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아니면 그리고 아예 각본이 없이 찍던가. 아니면은 숨 쉬듯이 찍던가. 근데
마치 이 극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한테는 이 영화에 대한 초고를 읽고 한 것 같은 평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씨. 모르겠다, 씨. 뭐, 배 감독님 성정상 뭐, 뱉은 말을 잘 주워 담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재밌더라. 좋겠다, 씨. 나만 쓰레기야. 나랑 김프로만 쓰레기야. 재밌더라. 제목만이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니, 나는 오늘 올 때 사실 둘이 극찬하고 나 혼자 이제 다 똥바지를 뒤집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약간 예상했는데 이거는. 아니 저는 좀 반가웠어요. 김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또 말을 낳고 혼자 말봤다 하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댓글 달리 상황을 막 상상하고 왔는데 김프로가 딱 얘기를 하길래 숟가락 얹어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난 이 정도로 안 좋게 보실 줄은 몰랐고 보면서 요런 지점은 좀 아쉽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재밌었던 건 이거 우리 둘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내니 이거. 우리 어떡하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게. 자, 진짜 뱉은 말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 10빌보드 정도는 만들어야 이런 말들 다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의정부 바깥에다 광고판 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목동 사무실 옆에 간판 좀 세워야 돼. 난 걱정이 된다. 네. 재밌었던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내용이니까 네네. 어떤 사고로 딸을 잃은 엄마가 광고판 세우잖아요. 그걸 또 경찰서장을 저격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세우니 당연히 그 둘의 갈등이겠거니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이렇게 예측 못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만 봐도 난 돈 내고 돈값 했다 영화. 전혀 예상 못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스포일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뭐 스포일러는 아니지 사실은. 뭐 이런 평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예측 분명히 못하는 그런 건 있죠. 예측하지 못하는 와 이걸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려나 이렇게 해서 기대하면서 보는 재미는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지점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씬들이 되게 촘촘하게 잘 세공돼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촘촘한 그 씬들을 연결하기 위한 바느질이 너무 튼튼하게 묶여 있어서 그게 보인다. 뭐 이런 느낌? 표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멋있는 건 니 다 해. 그래서 이게 조금 말하기 좋은 영화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영화가 좀 계산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 하면 위선적이다고 말하는 뜻이 되는데 그 뜻은 아니고 계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그냥 계산적으로 앞면과 뒷면을 한 번씩 딱딱딱 보여주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비슷한 말일 수도 있죠. 바느질이 눈에 보인다 같은. 근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 그 계산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이 되는 과정을 쫙 끌고 갈 때 저는 기대하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하되 시네마틱하게 하길 바라게 되거든요.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받은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평들이 다 나는 100%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제 전제는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화여야 하나? 이게 책이었어도 드라마였어도 똑같이 이렇게 극찬할 수 있을 것 같은 언제까지 내용만 가지고 그 균형 감각만 가지고 평을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일견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연기에 대해서만 상을 줬다는 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그걸 시사하는 바가 있네.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아니고 저는 쌍욕으로 들리는데 이게 영화냐 이런 말 아니야.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넷플릭스로 미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 한 명 다 한 편씩 해가지고 쭉 갔으면 그게 훨씬 더 어울리는 이야기고 깊이를 더 득할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2시간짜리를 딱 축약해서 했을까 했을 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뽐내는 것밖에 안 남게 돼버렸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다, 나쁘다, 못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욕망과 당위가 이 프로젝트를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져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극찬이 조금 약간 나는 거슬린다. 제가 싫었던 포인트는 두 분하고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못 봤잖아요. 첫 번에. 잘 만들었다. 어. 천재라고 불리는 극작가가 쓴 각본이니까 네네. 충분히 이건가 저건가 뻔하지 않고 굉장히 잘 이야기를 반전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져가는 뭐 솜씨라든지 뭐 연출이라든지 미장센이라면 다 그냥 괜찮았거든요. 근데 공포 영화를 제가 안 보는 지점하고 딱 맞닿은 것 같아요. 전 제 돈 내고 불쾌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생각이나 문제의식이 네. 그냥 알싸한 느낌에 먹먹하거나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용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을 넘어가서,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네. 그 지점을 넘어가서 불쾌한 지점까지 가면 저는 싫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 영화가 주는 지점들 중에는 저한테는 불쾌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뭐, 반전 좋은데, 불쾌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권하거나 다시 보거나 뭐 이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공포영화 안 보거든요. 네네. 네. 불쾌함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가보자면 2부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겠는데, 윤리적인가?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모든 가치가 이걸 만드는 나보다 더 중요해졌을 때 나는 이걸 예술로 인정하고 싶은데 만드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걔가 제일 잘났어 했을 때 난 걔를 인정하는 거는 내 평생 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대남동님 지금 불 지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휘발유를 좀 던져보면 네가 만든 영화도 별로고 너도 별로야. 내가 한 말이 방금 그거니? 나 영어로 안 했으니까 못 알아듣겠지. You suck. Your film suck. You suck. 빌보드 세우고 싶어. 목동에다가 3빌보드? You suck. This film suck. 이렇게 3개. 그러고 싶네요. 망했다! 야, 이거 오늘 어그로 굉장할 것 같은데. 네. 댓글이 아마 폭발되지 않을까. 이래놓고, 자세한 얘기는 2부에 들으시라고 한 다음에 2부를 업로드 안 해. 안 올라갔나요? 거기 다 얘기했는데. 이러면 되잖아. 네. 자, 그래서 흥행 예상은 어떨까요? 흥행 얼마나 할까요? 지금 3만 봤는데, 네. 저는 글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네. 그냥 우리나라 관객들로 봤을 때,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 이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많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만큼 안 붙는 걸 보면, 네.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만큼 갈까요? 못 갈 것 같아요. 아카데미 특수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뒤에 했겠죠. 네. 그 여우주연상 프란시스 맥도날드는 진짜 훌륭한 명배우고 사실 예고편을 봤을 때 후킹할 지점이 명확함에도 지금 이만큼의 스코어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사그러들지 않을까?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5만 5천 봤거든요. 네. 이것도 비슷하게 조금 나중에 개봉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저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된다기보다는 위플래시 사례를 두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플래시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위플래시가 한 158만 정도 봤거든요. 네. 저예산이라고 한국에서 부르기는 힘들 정도의 금액이긴 하나 할리우드에서는 약간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졌고 근데 작품성은 인정받아서 오스카를 받은 다음에 한국 관객한테 어떻게 평가받는가 또 공이 둘 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지도 높은 배우들은 아니잖아요. 네. 감독도 이제 뭐 그렇게 또 인지도 높은 감독도 아니고 외형은 거의 비슷한데 관객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봤을 때 정서적으로 어떤 고양감을 주느냐를 보고 흥행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영화 보고 나서 둘 다 영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은 비슷하다고 친다면 그런 정서에 대해서 근데 위플래시는 진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막 스릴러를 보는 것처럼 막 목이 잡혀서 딸려가는 듯한 그런 만족도가 있다 한다면 입소문이 나서 이 정도까지 대박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야기가 깊고 넓게 다루고 생각할 지점이 있고 그래서 좋은 영화인 건 알겠는데 막 장르 영화를 즐기는 그런 재미를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 흥행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한번 끌어와서 얘기해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지금 100개 했는데 그 150만을 보겠니? 그럼 너무 지금 우리 지금 매체에서 5만 5천짜리랑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어디 갔어? 약 먹으러 갔어? 딴 거 없나? 딴 거 비슷한 거 없나? 아니 근데 위플래시가 워낙 독특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왜 성공했는가를 판단해 보면 이게 성공한 이유는 이건데 이 영화는 곡이 없어서 비슷한 외형임에도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치면은 비슷한 유형이라서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사실 3빌보드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저는 5만 5천밖에 안 본지는 또 몰랐네. 5만 5천 봤어요. 네. 저는 한 10만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비슷하게 보겠다. 네. 네. 그럼 한 6만 원짜리에서. 네, 그 정도로 보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비슷한 스코어라면, 근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랑 3빌보드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는데? 라고 꼭 꼬집어보고 싶은데, 둘 다 한 5, 6만에서 이렇게 멈춘 다음에, 야, 좋은 영화인데 안 봤어. 사람들이 많이. 라고 해서 공히 아쉬워하는 사람 속에 내가 속하면 난 조금
거슬릴 것 같다. 두 영화는 좀 다르다. 좀 다르지. 네, 라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네요. 네. 심지어 이 영화를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싫다.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내가 걔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뭐 그건 이제 걔랑의 관계 문제인 것 같고. 감독.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를 그래서 코미디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야, 3 빌보드랑은 다르지? 라고 말을 할 텐데 다들 이렇게 헛웃음을 짓게 만드는 장면은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매너 자체는 예고편도 코미디, 그리고 감독도 약간은 다소간 코미디를 노리고 좀 멋져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코미디로 돼 있거든요, 이 영화가. 뭐 블랙 코미디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접근법과 이 영화의 접근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다 라고 하면은 조금 걔랑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약 맨체스터 바이 더 시도 너무 좋았고, 자, 이제 오늘부로 황대리와 결별합니까? 3 빌보드도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잖아. 이 영화 좋다는 사람도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감독도 싫고 영화도 싫고 이 영화 좋다는 사람도 싫고. 자, 드디어 빌보드 3개가 나왔네요. 3 빌보드 썩, You suck, Your pen suck. 이렇게 써놓고 싶네. 내가 얘네 집 앞에 내가 쓰고 올게. 트랙터 하나 팔면 하나씩 쓸 수 있어. 야, 3단 콤보가 대단하다. 마틴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가지고 집 앞에다가 이렇게 두 권 딱 써가지고 You suck 이렇게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야 됩니까? 일단 배 감독님은 추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겠지. 내가 싫어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황대리는 누구한테 추천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 네. 무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영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2부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한 캐릭터별로 장점분의 단점을 다 적어봐요. 장점분의 단점, 얘 장점분의 단점, 장점분의 단점하면 그리고 곱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 약분을 하기 시작해. 그럼 마지막 0이 될 거야. 그래. 1이 되겠지. 0이 되겠지. 1이 되겠죠.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봅니다. 그래. 저는 그냥 다른 영화를 추천하고 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아니, 같은 값이면 딴 영화 보시라. 그러니까 히로카즈를 좋아하는데 3 빌보드를 만약에 같이 좋아한다. 그럼 난 좀 예리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교육적인 의도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좀 그러겠네. 히로카즈도 좋아하고 내가 맨체스터 바이 더 시 같은 것도 좋아하고 다양성 영화 중에 그래도 이런 거 내가 생각도 많이 하고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은 이 영화도 좋다 하기 전에 조심하시라. 아니다. 히로카즈도 좋아하면서 이 영화도 좋아한다? 아니다. 이것도 엮고 싶은데 휘발유 뿌릴 방법이 없네. 그래? 더 하지 말자. 난 벌써 노덜노덜해질 것 같아. 뭐 3개 정도 휘발유 던졌으니까. 지금 히라카즈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를 보고 그 불쾌한 얘기거든요. 네네. 불쾌한 소재, 불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고는 먹먹함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보기가 겁이 나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한테 감히 추천을 충분히 하면서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는 그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쵸. 분명 그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평을 다시 읽어보면 방송을 그냥 편집을 이상하게 한 다음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입니다. 한 다음에 3 빌보드의 평을 우리가 쫙 읽어. 난 100% 공감할 거야. 근데 이거는 3 빌보드를 보고 이 얘기를 한다고? 좀 약간 이상하다? 뭐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영화가 좋다, 나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되게 정서적으로 어떤 고향을 느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재밌다고 느꼈는데 뭔가 좀 마음 주긴 좀 그런데 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좋고 뭐 남들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스스로. 그래서 뭐 위대한 쇼맨도 사실 되게 허술한 부분이 많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와 씨 노래 좋다 막 그래. 너무 예쁘다 이러고 해서 만족감이 있으니까 영화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위대한 쇼맨까지 나오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게. 위대한 쇼맨에 비해서 분명히 만듦새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뭐 별로 마음이 잘 안 가는 게 이 영화의 좋고 나쁨을 평하는데 내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양되는가, 어떤 지점이 뭐 슬픔이 고양되든가 즐거움이 고양되든가 아니면 알싸한 그런 마음이 고양이 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기준을 바탕으로 영화를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게 이야기의 완결성이 중요하지만 나는 보고 나서 그냥 재밌더라. 보고 나서 뭔가 알싸하더라.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영화가 딱히 그런 지점이 있을까? 제가 유일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보고 위로가 됐대 라고 했을 때 난 더 할 말이 없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몇몇 떠오르는 그냥 제목만 얘기해볼게요. 귀향, 군함도 이제 결과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이걸 얘기하고 다루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어떤 영화다 했을 때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더 얹으면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건가? 라는 조심을 좀 하게 돼요. 이 영화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좀 제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자기가 발언한다 라고 하면 내가 더 안 줄 말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히말라야였나요? 에베레스트를 많이 등정한 그 대장님 어몽길 대장님이 5번 보고 울었다 하면 내가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몽길 대장이 자기가 그 영화를 만든 건 아니잖아. 보고 괜찮아. 이건 내 얘기니까 감동적이다 할 수는 있는데 어몽길 대장과 그 히말라야 감독이는 아무런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제3자였는데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인하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제 3빌보드 같은 영화에 이제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몇몇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대감독 또 시작한다. 일부러 끝내야 할 대감독이 또 시점이거든. 시작한다. 이거 빨리 설명해주세요. 라는 문자가 지금 방금 그렇지. 도착했어요. 2부에 제가 얘기할 건데 2부에 내가 얘기를 다 할게. 다 할 텐데 업로드는 언제 될지 몰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네. 청취자와 배감독의 간극. 뭔가 배감독이 올바른 소리 한 것 같긴 해.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릴 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영화 보고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셔서 좋은 평가를 하실 확률이 높다. 네. 그런데 영화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재미를 위주로 따라서 보시거나 아니, 나는 돈 내고 그냥 즐기고 싶다. 불쾌해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네. 자, 그러면 저희 잠깐 쉬고 배 감독이 조금 열을 좀 떨어뜨리고요. 저 퇴근할게요.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청취를 좀 삼가주시고 네. 괜찮으신 분들만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쉬고 2부에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프로쇼 리부트 드디어 1년이 됐네요. 과분했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공개방송 김프로쇼와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문정희, 김보통, 심용환, 돼지엄마 김용민, 그리고 김프로가 직접 그린 무비 굿즈까지 3월 30일, 31일 대학로에서 만나요. 녹색창에 김프로쇼 공개방송을 검색하세요. 이 책은 제목이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잖아요. 자존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는데 스스로를 그래도 조금 좋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친한 친구 언니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기분으로.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번 생은 틀린 걸까? 좌절하고 있는 모든 분께 슬며시 권합니다. 이영희 작가의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스윙밴드. 네, 3빌보드 내용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뭐 하여튼 알고 들으세요. 네. 삼가주시고 3만 3천 명? 뭐 3만 명밖에 안 봤으니까 뭐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안 보고 이걸 듣고 볼까 말까를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포문을 열어보자면 불쾌했던 지점이 뭐냐면 주인공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시점이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인공도 어떻게 보면 훨씬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경찰서 불 지르고, 뭐 그쵸? 불 질러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힘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인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제 살인을 하러 갈까 말까 해서 살인을 하러 감에도 가면서 결정하자라고 이제 열어두는데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용인을 한단 말이지. 물론 이제 다루어지는 방식은 영화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알 사람들이라든지 다 싫어해요 그 여자를. 네. 뭐 남편도 싫어하고 뭐 딸도 싫어했고 네. 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하여튼 뭐 좀 그런 억센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러 가는 것까지도 일정 부분은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느냐라면서 용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주인공한테 맞습니다. 이제 감정을 몰입해서 보게 되니까. 네. 근데 이 영화가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결이 좀 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면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아이, 잠깐만. 이거 벌써 이렇게 바로 라이트 훅이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일부에서 깔 거다라고 예고하고 끝나는데 바로 까면서 시작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잘 안 듣잖아. 아, 그래? 슈퍼스타 K 편집도 못 봤어요? 아, 그래?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얘들 미쳤나봐. 그래. 생각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뒤에 해야 돼. 아니야. 싫어. 이거 말고도 많아. 내가 여기서 굉장히 거만한 소리를 해볼까요? 황대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욕한 것도 아니에요. 칭찬한 거야. 이 정도면 좋게 봐준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면 괜찮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한번 돌아가야 돼. 그래, 돌아가 봐봐. 빙 돌아가야 돼. 자, 하여튼 좋게 본 우리 황대리부터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완전 격까지 얘기해야 돼, 이 타이밍은. 그래, 격까지. 이 영화는 재밌다. 감독이 17년 전에 조지아 근방을 지나가다가 네네. 미해결 범죄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실제 그런 빌보드를 보고 네. 영감을 얻어서 시나리오를 썼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빙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많이 카바 쳐준 거지? 지가 봤대! 아유, 그런 영화들 많거든요. 내가 봤다. 내가 겪었다. 그래가지고 막 시내 갑자기 뭐가 들어간다던가. 그걸로 모든 게 이렇게 상쇄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걸로 뭔가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시설이나, 그걸 진짜로 영화로 만들어냈잖아요. 이 명배우들을 데리고. 이것까지는 굉장한 일이에요. 네. 너무 부지런하고 성과를 낸다는 게 문제지. 아니, 그렇게 훅 들어가고 계속 읽을 것 같은데. 존나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미끼를 던져준 게 아니야. 뭘 던지면 덥석덥석 물어. 아무나 던져봐. 뭐 미끼인지 바늘인지 보고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긴 곡성이야? 네. 그러고 보고 나서 이제 8년 전에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워낙 디테일하니까 이야기들과 이제 인물 묘사가 그래서 난 실화인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이거 실화일 리가 절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적어도 베이스 온 트루 스토리.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일본을 그래요? 세웠다가. 이게 조금, 딸리는 거야. 실화를 안 좋아하는 거지. 그래. 실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화일 수 없다. 한 3분의 1 정도 가니까, 이건 실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 뭐 잘 설명하시고요. 뭐 그런 취지에서 모티브는 이제 뭐 그렇게 그렇죠. 얻어가지고 이제 썼을 수 있겠는데.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의 또 격까지 기다려요. 내가 마이크 줄게. 마이크 줄게. 마이크 잡고 있지 말라고 손으로. 거리를 두라고 마이크랑. 그래, 또 격까지. 뭐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그래. 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이제 프란시스 맥도맨드의 일화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감독도 맥도맨드를 염두하고 썼다고 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극중의 인물에 비해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한 번은 고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남편인 조엘 코엔과 함께 많은 토의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 이런 배경이 돼서 이렇게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 아니다. 근데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조엘 코엔의 한마디 때문에 주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닥치고 그냥 해라. 그래요. 곽본 잘 쏘기로 유명한 코엔이 봤을 때 범상치 않으니 그렇게 강권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여우주연상도 받게 됐는데 또 여우주연상 받고 나서부터 파티 때 이 여우주연상 오스카 트로피를 누가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훔쳐가는 그 과정에 포토그래퍼가 딱 보고 저지를 해가지고 다행히 오스카 트로피는 다시 되찾고 쿨하게 인앤아웃 가서 더블 치즈버거를 먹었다. 그래. 이걸 왜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적혀있더라고. 이상한 기사를. 그렇구나. 인앤아웃 바이럴 마케팅 아닐까, 이거? 그런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영화의 하기스도 PPL인가? 그럴 수도 있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영화인데
네. 전 세계 영화인들의 한 98% 정도는 좋게 본 것 같고 네. 오늘은 나머지 2%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옳은 사람은 마이너에 속하는 편이 많아. 그렇잖아. 막 던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이런저런 뒷이야기 없는 영화가 어딨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식으로 전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야, 그 극작을 잘하는 사람이 쓴 거구나 하는 생각은 보면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아, 참 잘 썼다라는 생각은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한 소리가 연기가 와 정말 일단은 주인공인 밀드레드가 네.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독보적이고 딕슨 네. 샘 로겔이 분한 딕슨 네. 와 연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상 받을만 했죠. 진짜 전무후무한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네. 특유의 걸음걸이부터 해서 이걸 연출한 건가 배우가 생각해낸 건가 하여튼 네. 연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프로님이 얘기를 하고 격까지 2번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황대리 얘기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허점이 여기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샘 로겔에 환장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시네마틱한 순간이 언제일까 했을 때 저는 명백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창문을 집어 던지는 그 씬. 원씬 원컷. 이 영화는 거기 가 있어요. 이 영화의 심리는 걔를 포착하고 걔를 설명하는 순간에 딱 집중돼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아. 그래서 그것보다 더 과격할 수도 있을 사건이 딱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경찰서를 불태우는 밀드레드 씬이거든요. 화염병 던지는 거.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그냥 전형적이고 정확하게 찍었어요. 보통 코미디는 풀샷에서 나와요. 떨어져서 보면 웃긴다가 이제 정설이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웃기기 힘들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했을 땐 가까이 있는 애한테 내가 침을 어떻게 뱉어 이기잖아. 그 감정이 가까이 있으면 생겨나니까 함부로 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떨어져 있으면 저것도 웃기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정설로 나왔을 때 카메라가 희극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했을 때 밀드레드가 하다 아무것도 못해서 결국은 얘가 이 정도까지 인간은 아니었는데 경찰서에 불까지 질러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광고를 그래도 선의로 올려준 그 회사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화염병을 직접 제작한 다음에 경찰서를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샘 로겐은 죽을 뻔해요. 네. 그 장면은 근데 컷으로 그냥 찍혀 있어요.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찍혀 있어. 이 영화가 전체가 어쩔 수 없이 백인 남자 헤테로의 시혜적인 시선으로 이 주인공을 다뤄요. 이 말을 쉽게 하자면 뭐냐면 주인공이 윤리적이지 않다. 주인공이 막 도를 넘는다. 이게 불편하다. 라는 얘기를 이 영화에 대고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이를테면 기타로 다키시기가 나오는 막 그 남자 흉폭하다. 라던가 아니면 막 피와 뼈 아니면 뭐 진짜 개차반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막 개차반 인생을 보여주는 막 트랜스포팅. 그건 마약 정키들이 나오잖아. 근데 걔네는 걔한테 집중하거든. 이 영화는 근데 얘가 근데 정말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다. 얘가 좀 또라이야. 라는 거를 굉장히 공학적으로 중간에서 흑과 백 사이에 내가 위치하는 것이 이 영화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그냥 그 위치에서 요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게 굉장히 잘 놔뒀는데 문제는 주인공은 피해자라서 분노하고 분노를 어디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여자란 말이야. 분노는 분노를 더 나올 뿐이다. 혹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다음 달 돈은 내가 내줄게. 내가 이 사건을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 혹은 나중에 내가 이 밀드레드 여사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 모두가 그 주변의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깨우치고 스스로가 각성해서 밀드레드를 돕겠다라고 했을 때만 밀드레드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는 이 영화가 흑과 백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섣불리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의도는 정확하게 계속 반영이 되었으나 이 영화가 한 명의 여주인공과 이 여주인공은 계속 이제 흑백을 오가고 있고 나머지 흑백을 계속 오가던 주변 남자들로 가득 찬 영화인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여자는 혼자 흑백을 오가면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까지 끝까지 놓여 있고 나머지 남자들은 흑백을 스스로 오가면서 이건 흑이고 이건 내가 백이네? 내가 백으로 되돌려야 나은 사람이 되네? 라고 스스로 각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주변부에 있는 남자뿐이야.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각성하기 직전의 상황을 굉장히 잘 찍어요. 이를테면 창밖으로 백인 남자를 던져버리는 경찰관. 그리고 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마련해주는 서장.
그리고 아무도 저 또라이이면서 조금 모자라 보이는 저 샘 로겔이 분한 경관을 함부로 하지 못할 때 흑인 새로운 서장이 모멸감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려서 나의 권위로 얘를 어떻게 쫓아내야 될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화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내가 정확하게 얘가 무슨 감정인지 알겠다 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은 남자들을 찍는 데서 소비를 하고 여자는 그냥 미지수로 놔둬. 얘는 근데 시혜를 입어야만 각성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 그러면 나머지 모두를 벽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 여자가 주변 사람들은 난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난 그럼 이러면 점점 미쳐날 뛸 수밖에 없는데 라는 벽이 착착착착 와가지고 얘를 더 미쳐날 뛰게 만드는 영화였으면 나는 소리 질러 박수를 쳤을 거야. 근데 이건 블랙 코미디라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은. 이 말은 뭐냐면 이 감독은 과학적으로 시나리오 작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양극단을 오가면서 이걸 굉장히 잘 직시하면서 이걸 쿨하게 다룰 수 있다는 나의 실력 이걸 뽐내는 거 이상의 의도와 목표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You suck, this film suck, your fan suck 이렇게 3빌보드를 세우고 싶다. 그런 얘기였군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문장으로 좀 두괄식으로 좀 얘기하라고. 두괄식으로 얘기하라고 제발. 근데 제가 굉장히 수준 높고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것 같아 오늘. 네. 아무튼 이 말에 황 대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광고도 했지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김프로는 지금 계속 끄덕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불편했던 걸 잘 설명해 주시네. 그러니까. 자, 여기 청취자 여러분 지금 문자로 소감 바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게 왔네요. 노량진에 계신 박프로님. 네. 한 문장으로 얘기해라. 이 새끼 먼저 꽁투도 하네 이제. 양재동에 사시는. 그래. 네. 그러니까 불편했던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뭐 얘기를 나눈 적 없는데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든 걸 퉁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주인공이니까. 야, 쉽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 여기에 이제 내가 부연을 한 거지. 부연을 한 거지. 시끄러워, 내가 얘기할게. 주인공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그 말이구나. 100%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오케이 저렇게 집어 던지고 불을 내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 안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 여자는 그냥 어물쩍 지나가고 자기를 이제 흑심을 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도움을 줬던 그 키 작은 분.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모욕적으로 하고 또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저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는 거 말고,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동의가 되면 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근데 그게 그냥, 얘는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봐봐라. 좋기만 하는 사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를 정말 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정작 그냥 주인공이니까 퉁치고 지나가는 거 말고는 제가 끝까지 동의가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도 가면서 결정하지 뭐 하고 끝나는 거 자체도 이거 보고 나가지고 약간 농락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재밌게 본 지점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조금 기존의 영화와 다르게 느껴졌던 면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주인공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주인공도 완벽하진 않다. 이런 허술함이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지점이 있고 그 완전 반대에 있는 악당으로 설정된 걸로 보이는 서장을 예를 든다고 하면 당연히 악당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얘도 사정이 있다. 이런 지점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걸 재미로 느끼고 내가 좋은 걸 봤다는 감각을 계속 키우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래서 백인 헤테로 자칭 천재 타칭 천재로 자리매김을 한 재능 있는 사람이 자기 재능을 뽐내는 것과 세상에 중요한 것을 한다는 것을 헷갈리게 될 경우에 참사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아까 이제 내가 쭉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룰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김프로나 저나 난 카가 좀 미친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라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여자 주인공이 미친 짓을 하는 영화 중에 훌륭한 영화를 많이 알고 있어요. 좋은 영화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폴라엑스 뭐 이런 영화 보면 아예 막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시도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 이해하고 싶게. 근데 이 영화가 그게 안 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밀드레드 같은 애가 나오는 영화를 우리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구남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정말로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정성껏 그 방법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걔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애다라고 놓으면, 내가 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읽힐까봐 얘를 굳이 이해하는 주변인들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남자로서 이상한 유별난 여자를 내가 이해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싶은데 이해 안 되는 애라도 같이 살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라는 얘기까지 못 가고 나머지 애들이 각성하면서 얘랑 자꾸 비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면 돼. 근데 왜 그러면 이 여자애를 주인공으로 했어야만 했나? 하면 이 감독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누가 가장 드라마틱한 비극을 겪었나? 얘잖아. 난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해야지. 나 같으면 샘 로게를 주인공으로 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맞닥뜨리는 경찰서에서 모자란 경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명백해. 엄청난 사건으로 딸을 잃었잖아. 난 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빌보드를 세운 이 여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라는 변명을 할 거예요, 이 감독은.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감독이 더 괘씸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사안의 중요성과 이 사안을 우리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지와 이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과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서 굳이 얘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난 설명 안 한 거야. 다른 애들은 양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밀드레드가 겪은 일은 영화 시작 5분 만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니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변명해 줄 필요 없잖아. 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밀드레드가 겪은 비극을 굳이 다 보여주지 않은 거야 라는 전략을 취했어요. 하지만 들키고 말았던 것은 뭐냐면 불에 탄 마치 닭발처럼 보이는 시체 사진을 굳이 보여주고 죽기 전에 길거리에서 가다가 나는 강간당해서 죽어버릴 거야.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나가다 길에서 강간당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했다는 그 플래시백을 넣었다는 거. 이게 실화가 아니면서 더 빡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나에게 죄책감을 끌어올려야 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피하고 다 집어넣어놨네? 굉장히 계산적으로. 그런데 얘의 표피와 얘의 내면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미친년인데 우리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다 피해가네? 그냥 나머지 애들이 다 각성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해야 할 이야기는 안 하고 나머지를 너무 잘했는데 그 나머지 너무 잘한 것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과 똑똑한 사람의 인상을 받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만 가득 찬 각본을 너무 잘 연출해서 영화로 찍었으니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얹어서 그럼 영화적으로 뭔가가 있었나? 했을 때 딱 티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 뿌리고 그 배우를 데려왔다면 거기다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으면서 어렵게 찍었어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때려부어가지고 찍은 1, 2층을 막 오가는 엄청난 롱테이크가 있는데 그건 샘 로겔의 빡침을 설명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감독은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티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마치 이 이야기의 초고를 보고 내가 좋은 걸 할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에 대한 결론으로 극찬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 내가 평론가도 아닌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소고망이 4개를 줬다는 거에서 난 더 빡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김프로님 정리해 주시죠. 동의. 많은 분들이 정리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저는 사실 뭐 이제 영화적인 식견이 배 감독에 비해서 굉장히 짧으니까 막 예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제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배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주제가 뭐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문자가 좀 난리가 났거든요. 저처럼 불쾌하게 느꼈거나 뭔가 불편한데 설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니까 요지는 할 수 없는 사람이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개차반처럼 해가지고 만듦새가 떨어져요. 라고 하면 그냥 못 만들었으니까 라고 욕하면 되는데 너무 잘 만드는 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실화가 아니니까 실화라고 하면 실화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많이 바꿀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실화인데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이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은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거를 내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으니
그 가지는 딱 그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가 본 그 영감을 얻은 거 가지고 극작을 한 거잖아요. 극작을 하고 극작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그 잘하는 기술과 모든 이런 실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쫙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끔 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좀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 양반은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으로 주인공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걸 왜 주변부의 남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인공한테 충분히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를 그냥 쭉 집어넣으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죠. 라는 게 보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인공으로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전면에 등장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총알바지고 나머지 얘기를 굉장히 우리한테 무리하게 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해야 작용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까의 부연이에요. 두 장면이 저는 또 생각이 나요. 샘 로겔의 그 원테이크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근거가 빈약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밀드레드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베이비라고 말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서장이 각혈할 때예요. 캐릭터 붕괴가 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독하게 맞았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내가 계획은 뭐냐면 네가 광고판을 못 넣는 거야. 막 얘기하다가 근데 각혈을 했더니 갑자기 너무 미안하다고. 막 어쩌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굉장히 광대하게 우디 해러슨이 Let her go 라고 말해요. 이 씬은 우디 해러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일관성도 유지가 안 돼. 밀드레드가 왜 그런 애인지 우리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야 이쯤 되면 얘도 여성스럽게 말할 수 있는 애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비 라고 하면서 내가 경찰을 119를 부를게요 라고 하는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전 그게 너무나 자기가 창조한 밀드레드 캐릭터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또 그런 게 저는 근데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서장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쳐 넘어갔거든요. 두 번째 똑같은 게 또 반복되는데 전 남편이 자기 이제 젊은 약혼녀랑 집에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 그 전까지 우리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장면이 나와요. 폭력을 딱 행사하는 장면. 남편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졸아가지고 벽에 쾅 부딪히고 심지어 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몇 년 동안 마음먹어야만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식칼을 들고 아버지 목에 딱 대면서 이거 손 떼라고. 그 장면이 웃기게 찍히면 안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약간 시트콤처럼 화해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가장 슬퍼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밀드레드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울먹이면서 내가 여기에 내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안 할 것 같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얘의 슬픔을 갑자기 지시하기 시작해요. 강간범에게 딸이란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했구만. 저는 이 생각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하려고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이 얘기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면 밀드레드 여사가 실존했다. 밀드레드 여사의 눈치를 봤을 텐데 최소한. 이 영화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눈치 안 보면 할 수 있는 걸로 같이 계속 가고 싶어요. 이 영화는. 죽기 전날 사실은 제가 제 딸한테 강간하고 죽어보라고 말했어요. 라고 밀드레드 여사가 실제로 말했다 한들 그걸 영화에 넣을지 안 넣을지를 우리는 고민할 텐데 이 사람 밀드레드 여사가 실존하지 않아. 옳다구나 하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제일 센 말을.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감독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저희가 1부에서 얘기했던 고민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밀드레드 여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보고 위로받으면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하면서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영화는 2시간 동안 얘기해줬잖아. 라고 만약에 실존하는 밀드레드 여사가 말해버린다면 난 할 말 없어지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는 실화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심지어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나에 대해서 시간을 써서 내가 발언하는 장면을 찍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할 정도의 어떤 상황에 놓인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러니까 수준 낮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 2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가득 채워서 이걸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까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감독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그냥 생략해도 좋을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본인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김프로님의 빡침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짧게 부연해봅니다. 자냐, 눈 떠. 네.
자냐라는 멘트는 저를 향해서 했다기보단 이 방송을 듣고 계실 10만, 20만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배 감독님의 애정어린 멘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아니, 저는 또 하나를 보자면, 네. 감독에게 약간 무례한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제가 약간 놀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게 불쾌했는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우 폭력적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는, 요 소재를 요렇게 다뤄서 쓰면 끝까지 가가지고 감정이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면, 예를 들면 데몰리션에서 대면하고 뭐 냉장고 뭐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고 막 이러던 부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네. 그러면 그거를 견뎌야 하는 남편의 공황 상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화를 쭉 만들었잖아. 네. 그 사람을 다뤄가지고. 그만큼 하여튼 굉장히 크고 먹먹한 게 울릴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라면 스프로 끓이면 될 거를 캡사이신을 겁나 넣어가지고 끓인 느낌이어서 네. 자극적이긴 하고 막 느껴지긴 하는데 이럴 것까지 있어? 싶을 정도로 막 매워서 미치겠는 게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디 해럴슨이 총 쏘잖아요. 네. 총 쏘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멋지게 편지를 여기저기 써가지고 그게 먹먹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굳이 멍하게 아무것도 알 듯 모를 듯한 아이들 2명이 차에 뒤에 타 있는 걸 그래. 보여주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린 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부인의 모습을 막연자실하게 막 보여줘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야 이거 맵지 봐봐라 이거 너무 졸라 맵다 네. 라고 보여주는 거 이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먹먹하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보여지고 애들 낚시 가르쳐주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이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걸 모르는 딸 둘이 덩그러니 저렇게 둘이 앉아있으면 저거에서 포인트를 받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힘들걸? 라는 것도 아는데 네. 그것도 사람들을 힘들게 한 포인트를 쓰면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야 이거는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일 텐데 네. 저거를 우디 해럴슨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내 진심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서 빵 터질 수 있는 걸 사용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거는 주변부 장치로 하나 사용하면서 그쵸.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장면들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도륙하는 장면은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사람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던져서 칸칸이나 당하고 죽어버려라. 그쵸. 얘기하는 장면들. 심지어 그리고 아내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 장면만 2시간 찍었으면 나는 이 감독의 자손 대대로 내가 도시락을 싸줬을 거야. 딸랑 하고 들어와가지고 딸들 밖에 있고 묘한 관계가 돼버린 이 두 아주머니의 대화만 2시간 동안 찍었으면 영화 역사에 남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지. 딸랑 하면서 우디 해럴슨이 분한 서장의 아내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또 어떻게 써먹어 버렸냐면 겁주는 남자에게서 위험을 벗어나는 타이밍으로 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씬이 그냥 써먹어. 이게 그러니까 써먹을 소재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으면서 나는 소화가 잘 되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혹은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올까? 막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분석을 하면서 보질 않지만 보고 나서 느끼는 느낌이 불편하고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한테 권하거나 내가 다시 보려보면서 곱씹고 싶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없으면 어떡하지? 더 나가볼까요? 앞에 있네, 앞에. 네. 더 나가볼까요? 평론가들은 그 정도는 분간하고 써라. 평식 오빠. 내 끼를 주면 어떡해, 영화에. 저는 이렇게 좋았으면 줄 수도 말해봅니다. 있지. 아니, 근데 평론가잖아. 평론가면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시네 21 한 8페이지 정도, 이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나 지금 이거 1시에 보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면 고려를 나한테 줘! 큰일 났네. 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영화라고 평을 받는데 저희가 이렇게만 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후환이 조금 두려워가지고 그래요. 영화를 괜찮게 본 우리 네. 황대리의 어쨌든 좀 해주세요. 만회. 그래, 만회 좀 해줘. 3 빌보드가 좋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접하고 있지 않나. 너네들 앞에서. 전 세계의 모든 평론가들과 모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왓챠와 네이버와 여러 가지 평점을 달 수 있는 곳에 영화가 너무 좋다고 아주 쉽게 쓰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좋다고 해야 하는 건가. 도대체 이 앞에 있는 두 양반들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길래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그냥 싫다고 그냥 영화도 싫고 감독도 싫고 좋다는 놈도 싫다는 이런 독서를 펴붓고 있는데 좋다는 놈 싫다는 걸 뺄게. 네가 싫진 않아. 그래. 네. 그래서 이런 뭐 궁지에 몰리는 입장에서 뭐 난 꿋꿋하게 좋은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칭찬을 못한 우디 헤럴슨의 연기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어요. 네, 좋죠.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앞에. 그죠. 사실상 영화를 그냥 예측하기로는 밀드레드와 윌러비 서장이 둘이서 알콩달콩하면서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사라져요. 그리고 편지 3장만 남기는데 그 편지의 울림이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시끄러. 그만 이제. 이 영화가 윌러비 서장의 레거시에 대한 영화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좋았다니. 나도 우디 헤럴슨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 특유의 그 입술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독특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우디 헤럴슨이 약간 안으로 말리는 듯 하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 주위의 근육보다 약간 더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약간 앞니 벌어진 앞니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약간. 그래서 뭐 그런 연기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을 하고 또 이 우디 헤럴슨이 이 영화로 또 오스카 조연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래도 편지에서 보여준 빌보드 뭐 주요한 궁금증 중에 하나였던 한 달치 광고비는 또 누가 내줬나? 그랬을 때 우디 헤럴슨이 엿먹어보라고 내주고 간 뭐 이런 재밌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디 헤럴슨의 연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게 느끼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요하게 기분 나빴다고 하는 그 지점 베이비라고 피를 토하는 그 장면에서 얘기하는 그 지점 사실 그것만 나왔을 때 좀 긴가민가 했어요. 너무 강하게 영화를 한 2시간 끌고 가야 되는 강인한 여자 주인공의 약한 모습을 너무 쉽게 그냥 치고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광고판 옆에 사슴을 보고 얘기하는 그 정서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뻔한 얘기지만 이것 때문에 앞에 계신 두 분은 더 싫어. 이렇게 아는 놈이 더 싫어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밀드레드가 여자아이의 엄마였다는 거. 그래서 엄마로서의 그런 약한 지점, 엄마로서의 그런 정서를 보여주는 지점이 한 명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설득력은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로 말미암아 비호감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캐릭터에 약간 인간미를 더하는 지점이 아닌가. 똑같은 지점에서 더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인 건 알겠지만 그게 좋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 얘기하지 마요. 말했잖아 한다고. 구현하지 마. 바퀴나 보라고. 내 입술을 보지 말라고. 우디 헤럴슨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밀드레드의 차가 전 되게 좋아하는 차예요. 그 각진 외관 있잖아. 그치. 옆에 나무 붙어 있는. 하나 찾아내. 그 차가 몇 년도 어느 차인지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네. 그 곡괭이 찾아보시는 분처럼. 곡괭이, 곡괭이. 툼레이더 곡괭이 찾아주신 분께 술신금 한 박스. 그러니까 제품이 있더라고. 네. 분명히 이 차도 찾아주실 것 같은데. 포스트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PPL이었어. 진짜. 너무 중요한 아이템이다. 잠깐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네. 하여튼 그런 지점도 재밌었고 이것도 욕먹을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었던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로 가지고 하는데 이 사건의 범인도 안 나오잖아요. 이 무슨 사연의 추억도 아니고 범인을 어떻게 하면서 끝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들, 감정들, 뭐 사건에 대해서 제너럴한 범죄 아니면 제너럴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간다면 마지막에 그 엔딩도 정말 의미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돌고 돌아서 딕슨과 밀드레드가 같은 차를 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지점에서 근데 내가 불 지른 거 아냐고. 당연하지. 그건 네가 지르면 누가 지르냐. 듣고 보면 밀드레드 아니면 지를 사람이 없는데 그게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쿨하게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결국 약분되지 않았던 한 개의 분모가 싹싹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 이건 뭐
얘는 죽일까? 뭐 가면서 결정하자라고 마무리하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나 궁금한 주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되는 이 영화의 마무리까지 저는 되게 재밌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CGV 평을 보니까 제가 빨리 가르쳤어요. 잘했어. 부연해가지고 딴 얘기 할까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연기에 있어서만큼은 뭐 전혀 네. 연기 잘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후회가 없다. 왜냐면 그 CGV 평 하는 걸 보면 송곳 것처럼 돼 있습니다. 다른 것도 뭘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 연기에 쫙.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 배우 연기만큼은 아주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상도 그렇게 받았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기껏 찾아낸 장점이 그거야? 아, 그렇지. 샘 로겔,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진짜 발군이에요, 발군. 진짜 발군이죠. 네. 걔네한테는 죄가 없어. 네. 하지만 길티. 아무튼. 네. 자, 3빌보드 어디 가서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을까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네. 다른 팟캐스트를 많이 이제 3빌보드 다룰 텐데 네. 다들 극찬을 하거나 좋았다고 하거나 이럴 텐데 저희처럼 이 칭찬하는 사람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 우리 시사 에피소드만 공유하고 편하게 하지 말고 야 이거 오후에 뿌려. 네. 그리고 또 저도 보면서 잘 못 느꼈는데 이 이야기 전체적인 구조를 밀드레드 그다음에 윌러비 그다음에 딕슨 이 구조로 나눠서 막 어떻게 대칭이 되는지 했던 말이 어떻게 받아져 오는지 창문에서 던진 게 왜 경찰서에서 뛰어나오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그렇게 많이 풀어가던데 저도 사실은 어느 지점까지는 그렇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느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야 이거 좀 너무 이 바느질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지점은 병실에서 둘이 만날 때 있잖아요.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뭐랄까 네. 이게 너무 자기적이고 우연이 아니고 설명이 되기 힘들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화가 조금은 그런 씬과 씬을 연결하는 그런 공학적인 결합에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때부터 보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아니면 그 끝나고 이후에도 너무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까? 그냥 한 번 봤던 장면이 다음에 어떻게 풀어지는가는 사실 보면서도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씨 뿌리고 걷어가는 그런 재미? 뿌려놨던 걸 까먹지 않고 다 챙겨가는 영화적 재미를 보고 가신다면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네. 아무튼 3빌보드에 대해서 시끄러. 말하지 마 이제. 끝낼 거야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랄랄라. 자, 3빌보드. 그래서 저희가 뭐 1시간 반 동안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비슷하게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각자 보고 각자 평하는 거니까 네. 저희는 이번 주에는 3빌보드 말고 다른 영화도 가지고 찾아올 거거든요. 네. 하여튼 많이 저기 해주시고 좋은 영화 가져오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 저희가 다시 영화 팟캐스트 부분 1위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네.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하여튼 공개방송 이번 주에 고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 또 굿즈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끝까지 말 안 시키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